안녕하세요, 나원입니다. 오늘은 문해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과 국어하고의 사실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과 과정에 있는 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올해 수능 마지막 전 모의고사인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을 소개만 할 겁니다. 문제를 풀진 않을게요. 문제 푸는 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찍으면 되니까 보시라고 하는 대상은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또는 초등학생 요 정도 좀 저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이미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을까를 왜냐면 이미 문제를 풀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 전에 능력이 배양돼야 그때 가서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고3 문제입니다. 일단 뭐를 주로 보시면 되냐면 글의 길이입니다. 글의 길이. 이게 지금 수학 문제거든요. 수학 모의고사 문제란 말이죠. 근데 글의 길이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 놓을까요? 이거 읽을 수도 없어. 너무 길어. 말을 해야 될 부분이 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길다. 짧지 않다. 수학 문제인데 길다. 이걸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 당연히 등장하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100분 시험인가 그럴 텐데 총 30문제거든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마킹하는 시간 10분 빼버리면 90분이니까 30문제로 나눠주면 3분 아닙니까? 한 문제 푸는데 3분 걸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쉬운 문제를 좀 더 짧게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양을 한 번에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 해당되는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지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필수적이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필수적이다. 왜냐면 국어로 일단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이게 다 글로 돼 있잖아요. 국어잖아요. 국어. 옆에 이 지금 30번 문제는 이게 확통 문제입니다. 확통.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3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이렇게 총 3과목이 있는데 확통, 미적, 기하라고 불립니다. 확통의 마지막 문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예요. 역시나 길다라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지만 않는다면 말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 A에 흰 공 3개가 검은 공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하려고 한다. 실행 1.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 3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는다. 벌써 말이 많이 길다라는 거죠. 실행 2를 보면 주머니 B에서 임으로 5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A에 넣는다. 이때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은 뭐뭐이다. 이거 뒤에는 이제 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수로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왜냐면 분수로 유리수로 돼 있으니까 정수로 바꿔가는 과정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글이 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이렇게 한 번에 쫙 읽었는데 말 뜻을 이해했다면 꼭 수학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말 뜻을 이해했다면 이걸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A라는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었다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만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A라는 주머니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면 화이트 3개, 블랙 1개,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있었다 그랬거든요. B 주머니에는 어떻게 들어있었습니까?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머니 A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주머니 B에도, 여기 에도 똑같다는 뜻이죠.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그러니까 근데 글을 똑바로 읽었으면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읽었나? 그러니까 국어 지문 풀 때도 학생들 대부분 보면 비문학 풀 때 그 글에 복이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내가 제대로 읽었나 하면 다시 가고 다시 확인했다가 다시 틀렸던 거 확인하고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집중해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아먹었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는 게 실행 1, 실행 2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행 1은 무엇을 하는 행동입니까? 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전 집어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어떻게 하고 뒷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좀 가정하겠습니다. 동전이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왔다. 그때 무슨 실행을 해야 됩니까? 적혀 있었거든요.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이건 문해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수학 문제는 당연히 못 풀고 지금 수학은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국어예요. 국어.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의 공만
B로 옮긴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흰색 3개, 검은색 1개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요 흰색 2개 꺼내가지고 B 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A의 주머니는 이제 하얀색 공이 하나밖에 안 남을 것이고 검은색 공이 하나밖에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 2개 꺼냈으니까요. 그럼 이제 2개의 공이 B 주머니에 들어갔으니까 흰색 공이 5개가 되고 검은색 공이 1개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수학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직 확률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어 문제예요, 아직까지. 뭐 한 게 없다는 거지. 이러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행 2도 있었다는 거. 실행 2. 실행 2는 뭐였습니까? 주머니 B에서 5개의 공을 꺼내서 다시 주머니 A에 옮기는 행동이거든요. 여기서 5개를 꺼내야 되는데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흰색 5개를 싹 골라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경우라고 가정해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흰 공이 6개가 되고 블랙공 1개 되고 B는 흰 공이 없어지고 블랙공 1개만 남겠네요. 이게 말을 이해하는 거죠, 말을. 이거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기 시작하면 수학 문제, 그 전까지는 국어 문제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방금과 같은 예시가 실행 1, 실행 2가 끝났을 때 흰 공을 쟤도 좋게 5개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게 됐네요. 왜냐면 흰 공이 없죠. 요거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만날 문제들이 이 정도의 글의 길이와 이 정도의 문해력, 글자를 그냥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귀를 잘 알아먹었느냐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연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안점, 방점, 포커스, 무엇이 중요하다를 찍어야 되느냐. 상당한 부분, 특히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말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요게 지켜야 됩니다. 계속 볼까요, 한번? 선택 과목 미적분 27번 문제입니다. 글이 벌써 끔찍하죠. 글이 엄청 깁니다. 글이 엄청 길고 당연히 다 읽은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 위에 글이 이 밑에 그림을 의미하거든요. B1부터 C1까지 길이가 얼마였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그냥 비문학 문제라는 거지. 비문학. 국어 문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길이 찾아내야 돼. 이 길이 찾아내야 돼. 글 엄청 긴데. 그러니까 이게 국어 문제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도 아니에요. 상당수 이제 수학 강사님들,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뭐 할 거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당연히 이 교과목을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안에 교과목으로 선택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훈련시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선택됐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로 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글로 돼 있어요. 글로.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 이거 읽는 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읽지 못하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모양의 도형의 이런 그림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이 내용을 읽었다고 하면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에 가가지고 아니 R1이 뭐지? R1이 뭐지? 하면 R1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먹었으면 이런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뭐지? 어디에 해당되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에 부분을 안 읽고 밑에 부분을 안 읽어도 맥락을 보면 이 그림 모양을 갖는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그림만 봐도 한국말을 알아들었으면 이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쫄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옆에 문제. 마찬가지로 미적분 29번 문제. 의대든 이과든 어쨌든 이공계열에 관심사가 있고 이공계열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적 또는 기하. 주로는 미적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30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거기에 29번 문제입니다. 얘도 그림 문제긴 해도 길죠. 기본적으로 길다라는 거예요. 짧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짧은 문제는 전부 다 쉬운 쪽에 배치돼 있다. 근데 그 쉬운 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 글로 된 문제, 글이 길게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원하는 점수를 못 얻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야기의 반복이니까 뭐 더 이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벌써 29분만 하더라도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왜 변행이 선행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게 다 반영됩니다. 왜냐면 주어진 이 그림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은 벌써 원이 등장하고 있고 부채꼴 모양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히 등장할 것이고 이런 그림에 해당되는 이 F세타와 G세타에 대한 넓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보조선 끝고 삼각형의 넓이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문제는 뭐 위에 글을 안 읽더라도 벌써 이제 문제를 하도 많이 푼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해야겠구나. 그래야 이제 넓이를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 F세타라는 녀석은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 더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G세타의 넓이는 이 부채꼴 넓이에서 얘를 제거해주거나, 뭐 어쨌든 이미 어떻게 풀어갈지 벌써 감이 오는데, 근데 지금 이때 등장한 이 그림 모양들이 싹 다 중학교 거라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만나왔던 그림 모양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또는 그 삼각함수의 특수 비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조금은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안에 속속속 들어가 있는 거는 중학교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현행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행을 해도 좋죠. 다 제대로 이해하고 충분히 심한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 훈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정의나 뜻을 이용해갖고 증명까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선행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작정 선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왜? 문제에서 옛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문제를 만드니까. 자, 오늘 초반부에 말이 좀 썰이 길었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연립 1차 방정식 단원에 있는 활용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활용, 2학년 1학기 때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의 활용, 고등학교 때 가면 고함수의 활용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활용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근로된 문제입니다. 근로된 문제 플러스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 실생활의 문제를 공부했던 수학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것, 이것이 활용 문제들이에요. 활용 문제들의 특징은 글이 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문제 못 풉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만 수식이 세워지고, 수식이 세워져야 수식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애초에 수식을 못 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겠네요. 한번 가봅시다. 이걸 한번 풀어보죠. 왜냐면 이거는 충분히 난이도가 낮고 중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테니까. 철수는 A 지점에서 2,400m 떨어진 C역으로 가는데, 이거 그냥 막 읽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가지고 모든 내용이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를 착착착 적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마치 영어에서 주어가 너무 뭉태기로 길었을 때 끊어읽기 하는 것처럼 여기서 끊어읽겨 가면 되겠습니다. 철수는 A 지점에서 2,400m 떨어진 C역,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대충 쫙 A 지역, C 지역, 떨어진 거리가 2,400m, 이걸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서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분속 50m로 걷다가 B 지점에 걷다가까지 해야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또 무슨 옵션이 또 걸리니까 여기서 끊어 읽으면 어느 지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분속 50m, 분속 1분당 50m의 속력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A에서부터 B까지는. B 지점에 이르러 늦을 것 같아서 분속 80m로 걸었더니, 그러니까 B 지점에서부터는 분속 80m로 걷는다는 거죠. 걸었더니 출발하고 나서 36분 만에 역에 도착했다. 분속 50m로 걸은 시간과 분속 80m로 걸은 시간을 각각 구하라. 그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미지수로 설정하면 X, 얘를 Y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한국말을 잘 이해했다면 총 걸은 시간은 X 더하기 Y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36분 만에 여기에 도착했다. 따라서 이 두 시간을 더해주고 나면 36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바로 안 세워진다는 거죠. 이 식이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처음 중학생이 되고 또는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이 식이 바로바로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렇게 적지 마시고 한국말로 적어라.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시간, 이걸 부모님이랑 함께 해도 좋아요. B에서 C까지 움직인 시간 합치면 얼마 나온다? 36분.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문자를 그 밑에 적어줘. 해당되는 거 이렇게 요거를 몇 번 연습하면, 아니요, 그걸 애초에 제한을 하면 안 돼.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요 식이 부드럽게 적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분명히 하나 더 나올 것이고, 애초에 이 단원 이름도 연립 방정식 활용이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식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총 움직인 거리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서 주어졌다.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움직인 시간을 알고 있고 각 때의 속력을 알고 있으니 두 개를 곱해주면 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고, 50x 더하기 80y는 2400이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근데 요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좀 적기가 어렵다면 한국말로 먼저 적으라는 거죠. 어떻게? A에서 B까지 거리 더하기 B에서 C까지 거리. 이게 2400이다. 그럼 수식으로 이제 적으면 요 식이 되겠죠. 최종 결론은 이 문제는 문제인식이 끝난 이 문제는 수식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고작해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선행을 하는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저보다 더 빨리 풉니다. 거의 뭐 초단위로 풉니다. 막 싹싹싹싹싹. 근데 그게 중요한 거냐고요. 애초에 이 식을 세우질 못하는데 우리의 종합적 사고력, 내적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은 주어진 한국말을 수식으로 이렇게 고쳐내는 이 능력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푸는 거 뭐 교과서에도 가관법, 대입법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것만 주구장창 풀어봐야 식을 못 세우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배양되겠냐라는 거예요. 말을 잘 알아듣고 주어진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잘 안 되면 부모님과 같이 직접 막 모양으로도 우리 지금 A에서 B까지 움직인다 걸어도 움직이는 어떤 제스처도 취해주면서 학습자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글로된 문제를, 글로된 상황을. 그것이 문해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수식으로만 말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수식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지면 방금도 말했지만 이걸 못 푸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왜냐면 배운 대로 풀면 되거든요. 뭐 양변에 50 곱하고 빼주고 더해주고 고작해야 4층 연산에서 방법론만 익히는 거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수식으로 있었을 때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은 매우 드뭅니다. 그럼 한번 수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X를 먼저 구해도 되고 Y를 먼저 구해도 되고 대입법을 사용해도 되고 가관법을 사용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공 띄주고요. 양변에 Y부터 한번 구해보죠. 양변에 5 곱해주고 5 곱해주고 5, 3, 15, 5, 6에 30, 180이네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게 되면 3Y는 240에서 180을 뺐으니까 60인가요? 따라서 Y는 20이 되겠네요. 그럼 Y가 20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해주면 X는 16이 되겠습니다. 이 푸는 과정은 익숙한 사람한테는 뭐 암산도 될 정도니까 글이 중요하다. 문해력이 엄청 중요하다. 밑에 한번 문제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문제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를 예시로 든 이유는 이게 지금 수학 문제인지 합금 아니 학생 입장에서 그 초등학생 입장이 돼야 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안 돼요. 물론 어른 중에서도 합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 합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솔리드한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물질을 섞어서 만들어낸 새로운 금속을 합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합금이라는 글자를 모르더라도 문맥상에서 A, B 두 종류의 합금이 있다. A는 구리 30%와 아연 10%를 포함한 합금이고 구리 30% 벌써 뭐랑 이것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섞인 금속이구나 이렇게 읽히게 된다고요. 국어가 되면 문해력이 있으면 그럼 국어 단어를 연습해야 되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해력이라는 게 맥락 글의 앞뒤 사정을 봤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왜냐면 합금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합금이 뭐지? 나 처음 보는데 멍미 짜증나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끝나요. 그냥 하기 싫어져요. 근데 뒤에 말을 보고 근데 구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구리도 모르고 아연도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A는 어떤 거 30% 어떤 거 10%가 포함된 무엇이다 이렇게 읽었을 때 섞였다. 그리고 뭐랑 연관시켜야 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쪼꼬우유를 봤을 때 설탕이 우유랑 섞여가지고 설탕, 우유, 물 이렇게 막 섞인 것처럼 얘도 뭔가 섞였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고쳐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B도 20%와 40%를 포함한 합금이다. 이 두 종류를 또다시 섞어가지고 구리 400g과 아연 600g에 포함하는 합금을 만들려면 A, B 각각 몇 g씩 섞으면 되겠는가. 이게 국어 문제지 뭡니까. 식 세우면 연립 1차 방정식 중학교 2학년 1학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국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을 봤을 때 각각 몇 g씩 물어봤으니까 얘를 문자 꼭 XY 사용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A, B라 약속하겠습니다. 총량인 거죠. 총량.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어갈 만한 게 A라는 물체에 들어가 있는 구리 양 물체 A에 Ag, B에 Bg이 있는데 구리 양, 아연, 양을 각각 표현해 주면 되겠죠? 숙련됐으면 이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0.3A 이것이 Ag에 들어가 있는 구리 양이 되겠고 0.1
A가 아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B가 물체 B의 Bg에 속해 있는 구리 양이 되겠고 0.4B가 아연 양이 되겠죠. 물론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분명 0.3A 대신에 10분의 3A, 10분의 1A, 10분의 2B, 10분의 4B 이렇게 적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아마 유리수가 좀 더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요거, 이 능력.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글을 요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국어라는 거죠. 국어. 이게 수학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 백분율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100분의 30은 0.3이니까 뭐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겠으나 그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나오는 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글을 이해했으면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파트였던 구리 400g, 아연 600g 만들어내려면 얼만큼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요렇게 합쳤을 때 400g이 나와야겠고 요렇게 합쳤을 때 600g이 나와야 되니까 진짜 궁극적인 식은 벌써 다 구했네요. 요거 풀면 그냥 답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못 푸는 학생은 없다. 양변에 10 딱딱 곱해주면은 소수점 다 날아가니까요. 그 다음은 또 뭐 가관법 쓰든 대입법 쓰든 또 알아서 풀면 된다는 거죠. 끝까지 풀어볼까요? 한번 2배 해주면 6A, 4B, 8000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면 5A는 2000 5로 나눠주면 A는 400g이 되겠네. A가 400g이면 400g 1로 넘기면 5600이죠. 4로 나눠주면 1600이 되겠네요. B는 1600g이 되겠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A는 400g, B는 1600g. 답이네요. 이 부분을 못 푸는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주어진 한국말로 된 것을, 글로 표현된 것을 수식으로 옮겨내는 힘이 없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라 부르느냐? 문해력이라 부른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을 많이 하고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요. 부모님께서 실제로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얼마큼 인식이 가능한 것인지,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면 그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도 옮겨보고, 아이와 함께 공원 나갔을 때, 야, 공원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릴까? 아빠는 몇 분 걸리고 딸은 어떻게 되고, 그럼 반대로, 서로 반대로 걷기 시작하면 몇 분 만에 만날 수 있을까? 맨날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 문제, 이렇게 글이 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궁극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 근데 꼭 이것이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 과목을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게 되어서 본인이 어떤 원하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학업 능력을 배양하는, 그냥 전체적인 총합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어떤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수학이 아주 좋은 도구이고, 그것을 잘 준비시킬 때 필요가 되는 것들이 뭐냐? 또 다른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해서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1차 방정식은 잘 푸는데 글로 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수학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글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 더 클 수 있으니 그것을 닥달하거나 혼낼 것이 아니라, 학생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글을 잘 읽고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 부모님이랑 같이 방금 이런 것처럼 그림도 그려가면서, 좀 더 심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체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렇게 섞였어. 그 다음에 요 물체는 비율이 좀 달라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해 주셔야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